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오늘까지 두산중공업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흐름이었습니다. 좋은 이슈들이 다시 나오면서 고점 플러스 2.5%까지도 올라간 모습도 있었죠. 하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2.7%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급 자체가 좋지 않았고 사실 힘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 최근 흐름 대비 조정도 한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영상에서 제가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금일 영상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고 전체적인 흐름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중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타면 무섭게 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일 또 하락폭이 이어진다면 여기서 다시 다운된 분위기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 유안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무료 정보방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방에서는 두중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이라던가 또 매수 타점, 이슈, 시황, 관심 종목 공유 등 빠르게 의견을 드렸고 현재 보유 종목 한국선제 오늘도 상승 흐름으로 플러스 34% 구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2주에서 3주 이상은 홀딩할 예정으로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료방 들어오시면 혼자서 종목이 오를지 떨어질지 매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부담 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 타 증권사 이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만들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계좌 개설 한 5분 정도 그리고 담당자를 주식톡으로만 설정을 해주시면 유안타 사용할 때까지는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고요. 거래가 되시면 제가 소정의 금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관리를 무료로 도와드릴 뿐 아니라 더 책임감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유안타로 거래되시는 게 후원 개념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금일 영상도 최근에 나왔던 좋은 내용들 먼저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보셨을 텐데 원전 테마가 오늘 좋았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핵연료 재활용 기술 미국서 승인, 포화상태 폐연료봉 처리 길 열려, 친환경 소형 원자로 SMR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 후 핵연료를 4세대 원전, 소듐 냉각 고속로의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인 파이로 SF와 미국 원정 당국이 공식 승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40년간 쌓아만 두던 폐연료봉 17,500여 톤을 처리할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한국 파이로 SFR 원천 기술 세계 첫 확보. 사용 후 핵연료는 엄청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장 단계를 거친다. 먼저 원전 내 수조에 임시로 뒀다가 습식 저장, 5년 정도 지난 후 건식 저장 시설인 콘크리트 무덤으로 옮겨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추가 중간 저장을 거쳐야 하며 또 지하 500m 아래 완전히 파묻을 수 있는 특수시설 URL도 필요하다. 국내엔 중간 저장 시설과 URL이 전무하다. 현재 모든 폐연료봉은 원전 내에 쌓아만 두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17,578톤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원자력 연구원에서 또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을 또 개발한 데 이어서
이번에 한국 핵연료 재활용 기술까지 원전 사용이 문제가 불거졌던 이유, 원전 그래 사용하면 좋은데 핵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항상 문제가 되었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해결될 수만 있다면 어쩌면 다시 원전이 주목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로 FSR 기술은 두 가지 장점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동안 원전 사용 후 핵연료가 국내에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죠. 6월 기준으로 17,578톤이라고 하는데요. 처리하는 방식이나 단계가 만만치 않았죠.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방안을 찾았다라는 부분. 10년 동안 이 부분을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주목할 만한 성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핵 전문가가 봐야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폐연료봉의 초우라늄 원소를 핵 비약산 기조에 맞게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사용 전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인데 SFR 원료로 재투입해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10년 동안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재활용을 통해서 전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 추가적으로 SMR에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 가능하다라고 하니 제대로 상용화만 된다면 한국과 미국 동맹 관계에서 원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더 있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국내 핵 연료를 재활용할 수만 있다면 핵 폐기물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잠식시켜 줄 수 있고 원전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을 조금은 줄여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원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중 같은 경우는 미국의 유스케일 파워 회사나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또 어제 말씀드렸던 엑스에너지, 여러 기업들과 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충분히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좀 보시면은 홍준표 울산 신고리 원전 방문, 최재형은 외교안보 정책 발표, 원자로 기술 발전이 진정한 탄소 중립이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울산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원전 기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최재형도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내놓는다. 최근에 윤석열, 최재형은 좀 약해진 모습이지만 홍준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여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어차피 야권 후보는 홍준표다. 요즘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전 정권에서 문제가 되는 정책들을 비판하고 원전 같은 경우는 또 정책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엮일 수밖에는 없고 두산중공업이 내년 다시 날개를 좀 펼 수 있을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겠죠. 정치적인 행보. 홍준표의 이런 움직임, 원전 테마 상승에 그래도 오늘 어느 정도 플러스된 경향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이야기지만 실시간 무료방에서도 홍준표 관련주 한국 선제로 인해서 현재 수익률 3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정상 야당 후보들이 10월 중순까지는 경선 후보 4명을 또 추리고 확정을 지을 거라서 입지를 다지고 두산중공업이나 한국선제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응이손 두 번째 발전소 시범 운영이 되었다. 연말 상업 가동하나? 베트남 응이손 화력발전 프로젝트가 화력 테스트에 성공을 했다. 따라 상업 가동 시기도 빨라질 전망이다.
두산중공업은 EPC 턴키 계약자로 참여해 설계, 보일러 등 주요 기자재 제자 공급 발전소 건설을 총괄을 한다. 뭐 오늘 나왔던 기사는 아니지만 2014년도 수주 이후에 4년 동안 좀 공사가 지체되었고 2018년부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죠. 내년 8월이면 전체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두산중공업의 발전기 세트는 이 공장에 투입이 되어 있고요. 설계 조달 시공 EPC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기자재 제작, 공급, 발전소 건설을 총괄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연말부터 만약에 상업이 가능하게 된다면 정비나 운영하는데도 또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향후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뭐 정비나 운영하는데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관련주들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호재, 좋은 기사 이런 내용들로 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보이고 대부분 빨간불로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중 같은 경우도 오늘 고가가 플러스 2.5%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수급 자체가 좋지 않으면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원전 관련주에서 유일하게 또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금일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음에도 이어가지 못했죠. 전일 상승폭의 절반가량을 좀 잡아먹으면서 또 내일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잘 가고 두중만 이렇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답답한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일 동안 두중 같은 경우는 9%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오늘 한 2.7% 이렇게 빠진 상황인데요. 아직은 그래도 21,000원대를 좀 지켜주고 있으니 너무 이런 부분으로 좀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일 상승세에 현재 구간, 조정도 필요한 구간이다. 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조정도 좀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더 힘도 좋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심리적으로 편하실 것 같고요. 뭐 여기 보시면은 20% 올랐던 종목들 비교하기에 사실 시총에서도 두산중공업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죠. 일진파워나 뭐 서정기전 시총이 많아봤자 1,400억 정도의 규모 이런 회사고 그리고 오늘 7%가량 올랐었던 한전산업 코스피에 속해 있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두중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 많이 올라서 또 11조까지 올라갔죠. 최대 몇십 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크게 간다. 왜 이 종목은 안 가냐? 뭐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급등하는 부분을 좀 원한다면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좀 잡으셔야겠죠. 두산 같은 경우도 어제 플러스 11% 정도 상승을 하다가 오늘은 또 마이너스 5.3%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급등하고 또 급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 것보다는 천천히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이상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 하반기 7월에서 12월 내에 선정될 이집트 원전 사업자로 한국 기업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8조 원에 육박하는 체코 원전 프로젝트 역시 한국이 수주권을 따낼 것이 유력하다. 발전소 1기당 한전기술은 2,500억에서 3,000억, 두산중공업은 1조에서 1조 5천억 수주를 받았고 한전 KPS는 완공 이후 매년 1기당 150억에서 200억 수준의 정비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며 진입장벽이 높은 원전 사업 특성상 마진율은 전사 마진을 상회한다라고 전했다.
수주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고 더 잘 반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막상 하반기, 연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두산중공업이 충분히 대장주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발전소 한 기 수주를 하면 두산중공업은 다른 회사들보다도 한 4배에서 5배 높은 마진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체크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시장과 더불어서 두중, 외인의 수급이 계속 나가면서 끝까지 나가는 방향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외인은 오늘 193만 주 이탈, 개인은 191만 주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4천 주가량 또 순매수를 해 주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오늘 6일 만에 이렇게 또 조금 나갔고,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든든한 기관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90만 주가 이탈이 되었고, 대부분 이 순매수의 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외인과 금융투자의 지분으로 보여지죠. 전일도 98만 주가량 좀 나갔는데 그래도 기관들이 어느 정도로 방어가 되면서 어제는 플러스가 좀 유지가 되었었는데 금일은 더 크게 나가고 기관들이 그만큼 들어오지 못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었다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상승 흐름에서 어제와 오늘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외국인은 나가 버렸고,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동안 외국인이 이제 100만 주 이상 이렇게 좀 나갔을 때 대부분 개인들이 물량을 훨씬 더 많이 받았고, 그리고 기관은 쌍매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지만 최근에는 기관도 어느 정도는 물량을 들어와 주고 있고 연기금은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다행인데요. 외인의 물량을 이렇게 개인이 다 받아간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때는 개인이 나가고 기관과 같이 들어오면 더욱 이상적이겠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차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주가는 21,300원까지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었고, 또 내일의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런 구간입니다. 아직은 21,000원 깬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추가 하락세로 21,000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최소 25,500원에서는 이렇게 지지가 나와줘야 하고 재빠르게 다시 21,000원까지 돌파하는, 회복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뭐 추가 매수나 물량 어디서 늘려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셔야 뭐 물량을 늘려가는 데서도 그렇고, 그리고 위에서 물려 계신데 추가 매수, 평단가를 낮추는 이런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구간은 아직은 물량을 늘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투자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또 계속 주가가 내린다고 사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거고, 참고로 실시간 무료방에서는 추매한 구간 1차는 24,400원에서 500원 구간, 그리고 2차는 19,600원에서 19,800원 수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좀 앞으로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로써 한국선제는 플러스 34% 수익 달성 중입니다. 실시간 무료방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